있으니. 이제 요거 해에 대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혹시 이런 거 풀어봤어요? 제차,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해 구해봤어요? 안 구해봤어? 미분 방정식 풀 때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t에 대한 함수죠. x니까. x3도 있을 거야. 있다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은 뭐냐면은 그냥 집어넣으면 얘를 만족하는 해예요. 말 그대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연립방정식 풀 때 예를 들자면 연립방정식 이거 두 가지를 줬어. 그냥 y가 아니라 2y. 이 두 식에 대한 연립방정식 줬어요. 해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요거 주고 연립방정식 풀으라고 하면 해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는 있죠. 근데 해가 어떻게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둘이 어떤 관계예요? 풀어보면은. y는 마이너스 2x로 나오잖아요. 그쵸? 실제로 x, y 하나하나 구해요? 이때? 못 구해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2를 넣어도 거기 2를 만족하는 y를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마이너스 4라는 쌍이 나오고 0을 넣어도 뭐 0이 나오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립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이 해를 하나만 구할 수는 없어요. 해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그 해끼리 무한히 많더라도 서로의 관계는 알 수 있죠. 이런 관계는 만족한다라고 쓸 수는 있잖아요. 뭐 정확히 하나 얘기 못하지만. 미분방정식도 기본적으로는 해가 무수히 많거든요. 풀어보면은.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얘만 푼다면은. 그 무수히 많은 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해들의 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렬에서 얘기하면은 기저라고 하는데 베이시스라고. 그러니까 그 해를 하나하나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면 걔가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해요. 뭐 지금 말은 좀 어려운데 결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찾냐면은 제네럴 솔루션을 찾고요. 걔는 그냥 x는 c는 상수예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파티큘러 솔루션들의 어떤 개수를 곱해가지고 서로 더해주는 거. 그거 우리가 선형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들어봤어요? 선형 결합 아니면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쓸 텐데. 선형 결합을 해가지고 제네럴 솔루션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초기 조건이 있거든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초기 조건이 뭐 시간이 0일 때 x는 0이다 라고 누가 알려주거나 아니면 v는 0이다 라고 알려주면은 이 제네럴 솔루션에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해를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분 방정식의 실제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연립 방정식 푸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거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그거는 이제 아마 미분 방정식 그 수업에서 다룬 거 기억하신다면은 뭐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종류별로 푸는 방법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덮어놓고 처음부터 하진 않잖아요. 이런 식의 형태라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수업 때 배우잖아요. 배웠거나.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이고 그 파티큘러 솔루션이 이미 있다는 걸 아는 상태로 제네럴 솔루션을 구성을 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서 실제 솔루션을 구하는 게 푸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 미분 방정식은 얘인데 저기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이 뭐가 있냐면은 좀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식? K만 모든 한 K로 나눠줬을 뿐이에요. 얘를 만족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이 뭐가 있냐? 이게 있는 거죠. 맞나요? 아닌가? 아, 내가 잘못 썼다. n분의 k죠. 책에도 n분의 k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파티큘러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그거 물어보지 마요. 그냥 저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은 제가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거 옛날 사람들이 찾아놔서 그걸 바로 따라갈 뿐이에요. 실제로 만족하는지 한번 볼까요? 얘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돼요? 사인 두 번 미분하면 코사인 됐다가 마이너스 사인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원래 자기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x 자리에. 계산하면 뭐 돼요? 이거는 곱하기예요. 여기. 이거 뭐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무조건 0 나오죠. 맞아요? 왜 무조건 0이 돼요? 얘 루트 n분의 k 제곱하면은 n분의 k잖아요. 걔랑 얘랑 서로 상쇄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얘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함수에서 마이너스만 붙은 애잖아요. 뒤에 원래 함수 또 있네? 둘이 더해주면 0이죠. t가 얼마든 간에 얘는 무조건 0이 돼요. 그쵸? 똑같은 식으로 코사인 집어넣어도 같은 결과 나오거든요. 무조건 0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지고 뭐를 하든 얘는 0이 된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러면 사인 함수를 누군가가 앞에다가 나는 4 사인 이거 궁금한데 얘 여기에 집어넣어도 만족해요? 앞에다 4 곱해가지고 나온 파티큘러 솔루션 여기 미분 방정식에 집어넣어도 계산해보면 또 만족해요. 그렇게 일반화를 하면은 앞에다가 그냥 C1은 어떤 상수든 곱해도 상관없네? 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선형식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다가 오늘은 코사인도 넣어보고 싶은데 다른 파티큘러 솔루션이죠. 이거 해도 제 만족하거든요. 이 식 그대로 집어넣으셔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얘 통째로 x 자리에 집어넣고 x 두 번 미분한 자리에 집어넣어도 저 식은 만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일반화를 끝까지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에다가 앞에다가 무슨 개수를 곱한 게 그냥 일반 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C1, C2가 얼마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그냥 C1, C2가 뭐가 되든 간에 어쨌든 이 미분 방정식 만족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항을 갖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얘기하자면 이거면 더 파티큘러 솔루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옛날 사람들이 없다고 했으니 그냥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수학적인 문제라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닌 거 같고.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만 이거 왜 뒤집어져 있지? 돌았네. n분의 k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시간에 대한 함수 x로 구하면 좋겠는데 걔를 풀어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저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 만족을 해요. 기본적으로 만족을 하는데, 근데 각각의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선형 결합을 어떻게 하든 간에 계속 만족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형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선형 결합까지 고려를 해준 게 여기에 나오는 초기 조건이 되는 거고, 아니 초기 조건이래. 일반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조건을 걸겠죠. 이거 우리 문제는 사실 t가 0일 때 속도가 0인 문제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t가 0일 때 속도가 0인 문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스프링 문제에서 스프링을 잡아당겼다가 t가 0일 때 위치가 속도가 가만히 잡아당겨서 위치만 변한 거예요. 위치만 변화하고 속도는 0으로 놔져 있다가 손을 탁 놓으면은 얘가 스프링 힘을 받아서 0에서 속도가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속도가 0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걔를 만족하는 C1, C2를 추가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나와요,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을 해주면 VT 구할 수 있잖아요. 사인 한번 미분한 거랑 코사인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이죠.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0일 때 속도가 0이어야 되네? 그러면은 코사인 뭐시기 t, 그 다음에 사인 뭐시기 t 해가지고 t에다 0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인 t는 0이죠. t가 0일 때 사인 값은 0이잖아. 그럼 코사인만 살아남는데 속도가 0이 되어야 되네? C1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0이 되어야 하겠죠. 아니면 아까 그 다음에 우리 다뤘던 문제가 뭐예요? 물체가 와서 쾅 하고 충돌한 다음에 띠용띠용 하고 움직일 때 그때는 t가 0일 때 변이가 0이잖아요. 시간이 0일 처음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충돌 후에 운동이 시작하니까 충돌하는 순간에는 얘가 0이겠죠. v는 0이 아니고. 그러면은 거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t에다 0을 넣어요. 그러면은 얘는 0이니까 없어지고 얘도 0이죠. 얘도 0이면 코사인 0은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면 C2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x는 0이 돼야 돼. t가 0일 때. 따라서 C2는 0이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첫 번째 문제에서 좀 더 가가지고 뭐 C1은 0인데 그럼 C2는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내가 xm만큼 물체를 잡아당겼어. 물체를. 그럼 초기 변이 있는 거죠. 초기 변이가 있으면 다시 이 식으로 가서 t가 0일 때 집어넣으면은 t가 0이면은 사인항은 없어지고 t가 0이라서 없어지고 뭐 C1이 0이라서도 뭐 어쨌든 얘는 0이고 얘만 살아남는데 근데 얘가 xm만큼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C2는 xm이야 라고 우리가 특수해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미분방정식 푸는 거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분방정식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미분방정식 해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런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몇 분 됐지?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함수의 주기 알아요? 그냥 사인 t면은 2파이죠. 사인 함수 주기 2파이잖아요. 근데 앞에 오메가라는 게 붙었어요. 오메가가 붙으면 주기가 뭐가 될까요? 잘 몰라? 만약에 오메가가 2파이라고 칩시다. 그럼 주기는 얼마가 돼요? 1일 거 아니야, 1초. 앞에 2파이가 붙었으면은 원래는 사인 안에 붙어있는 애가 0에서 2파이가 되는 게 하나의 주기잖아요. 그쵸? 사인 안에 있는 애가 0에서 2파이까지 가면 하나의 주기인데 앞에 2파이가 곱했으니까 t는 뭐까지 가면 돼요? 0에서 1까지만 가도 얘 자체는 2파이로 가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1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t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2초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t 앞에다가 시간 앞에다가 뭔가 오메가를 곱해줌으로 인해서 여기 오메가는 각속도랑 상관 있다고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기나 주파수의 문제거든요. 진동수의 문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냐면은 오메가는 이런 관계가 나오고요. 얘를 우리가 오메가를 서큘러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앞에서 많이 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원 진동수라고 한글로 써요. t가 주기고 2파이는 그냥 2파이고. 그래서 그냥 t분의 1은 뭐라고 불러요? 진동수잖아요. 앞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식을 볼 수 있냐면은 오메가가 얼마다? 여기에서 이런 관계가 나오고요. 근데 얘는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안 줬을 때 그냥 스프링을 잡아당겼다 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운동을 찾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n이라고 붙이고 내추럴 틀렸어. 내추럴 뭐 서큘러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내추럴 프리퀀시, 고유 진동수. 자연이 아니라 고유 진동수라는 말로 더 많이 불러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잡아당겼다가 질량체를 달고 스프링을 잡아당겼다 땅 하고 놓으면 얘가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진동수는 달린 물체의 질량이랑 스프링이 콘스탄트, 스프링 계수량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책에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다시 전개를 해보면은 t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 t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2파이 t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오면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스프링에다가 더 무거운 물체를 달면은 주기가 어떻게 된다? 고유 주기가. 얘가 m이 커지면 더 무거운 물체를 달면은 주기가 커져요. 그렇게 더 이렇게 늦게 움직인다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K는 스프링 상수잖아요. K가 높을수록 스프링이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가지고 늘리는데 힘이 많이 들죠. 그런 스프링을 달면은 K가 증가하면은 주기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그래서 스프링이 되게 낭창낭창한 거를 흐느적거리는 거를 잡았다 당겨면은 고유 진동수가 느린데 되게 단단한 스프링은 잡아당기기도 힘들지만 당겼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띠용 하면서 되게 높은 진동수로 주기가 짧고 진동수가 높은 그런 운동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스프링, 서로 K가 다른 스프링에 대해서 이렇게 고유 진동수를 찾으면은 어떻게 된다? 더 단단한 스프링일수록 주기가 짧고 진동수가 높아서 소리가 더 높게 난다라는 거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갈 길이 좀 먼데? 그리고 이제 오메가 얘기를 잠깐 이제 해봐야 한 10분 남았으니까 오메가 얘기하고 수업 끝냅시다. 우리가 오메가 뭐라고 배웠어요? 앞에서 동력학 할 때 각속도라고 배웠잖아요. 각속도 단위는 뭐예요? 레디안 퍼 초?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각속도가 주어졌을 때 한번 봅시다. 각속도가 2파이라고 하면은 각속도가 2파이면은 어떤 물체가 오메가로 회전을 하는데
오메가가 2파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가 걸려요? 1초. 그렇죠? 오메가가 파이라고 하면 2초. 뭐 그런 식이겠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사인 함수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죠? 맞아요? 사인 함수에서도 아까 뭐 오메가가 2파이면은 주기가 1초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인 함수에서는 주기인데 원운동에서는 한 바퀴 도는 게 하나의 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삼각함수 배웠으면은 처음에 사인, 코사인 개념 어디서 들고 와요? 여기 원을 얘가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x랑 y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표시를 하면은 시간에 따른 x 위치를 표시를 하면은 얘가 0일 때 이렇게 가면은 x가 위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림 그려봤죠. 그래서 사인 함수에서 얘기하는 주기가 왜 오메가라는 기호를 썼냐에 대한 건데 사실상 각속도랑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각속도에서 한 바퀴 도는 게 하나의 주기면은 그게 사인 함수에서 하나의 파형이 끝나는 이게 사실 여기까지 값이 나오는 게 중앙에서 봤을 때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x방향 위치의 변화랑 똑같거든요. 그걸 애초에 사인이랑 코사인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 들어가는 각속도, 오메가 항은 우리가 원 진동수라고 아까 얘기는 했지만 그게 사실 뭐랑 같다? 원운동에서 각속도랑 같다. 그래서 앞에 원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서큘러라는 거를. 이건 좀 알아둬야겠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고유진동수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제너럴 솔루션으로 가서 이렇게 안 쓰고 이제 그냥 오메가 n이라고 쓸 거예요. 이런 항이 있죠. 이게 일반항인데 초기 조건 없을 때 일반 해인데 이제 이게 보니까 뭐 사인, 코사인 서로 비슷한 놈들이긴 한데 따로따로 항 있는 거 영 보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인의 합법칙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XM이라는 거는 최대 변이에요. 그 얘기했었죠? 최대 변이. 스프링의 최대 변이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사인이랑 코사인 운동의 합으로 나타나지만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삼각함수 운동이 결국엔 원운동 상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만족하는 얘는 코사인 P 얘는 사인 P를 만족하는 P를 우리가 항상 찾을 수 있어요.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 해양파 관련해서 수업 들을 때 똑같은 얘기 나올 거예요. 항상 요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기다 들여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xn분의 c1하고 xn분의 c2를 만족하는 코사인 p, 사인 p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 운동이 지금 원운동에 기본을 하고 있어서 항상 얘는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별 의심 않고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P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책에 나왔나? 페이지 앵글. 위상이라는 말로 더 많이 씁니다. 위상이라는 거는 그냥 0도에서 얘가 얼마나 더 지나가서 0도 각에서 얼마나 더 지나가서 시작을 했는지, 시작점이 0도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우리가 위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19.1b는 시간이 없으니 이건 진자 운동이거든요. 진자는 원래 제가 옛날엔 고등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고등학교 물리 때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네. 배웠어요? 진자라는 거? 안 배웠어요? 줄이 있고요, 질량체가 있는데 스프링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띠용띠용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걸 우리가 진자, 아니면 영어로 펜듈럼이라고 해요. 얘 고유 주기 구하는 거 혹시 배웠어요? 물리 때? 이렇게 나가지고 탁 놓으면은 얘가 띠용띠용 하고 움직이긴 하죠. 일정한 주기로. 그 주기를 구하는 건데, 빨리 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얘는 무슨 힘이 가해지냐면은 중력, mg하고 이쪽으로 가는 장력, 끈이 잡아당기는 힘, 텐션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얘도 세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얘는 항상 궤도가 이렇게만 나와요. 원운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탄젠셜만 있는 거예요. 탄젠셜로만 힘을 받아요. 노말 없어요. 그래서 탄젠셜 원운동을 따라가기 때문에 탄젠셜 방향 가속도만 있는데, 얘는 그러면 노말 방향이 없어야 되니까 t는 크기가 뭐가 되냐면은,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아니라. t는 항상 이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랑 원래 값이랑 합력을 구하면은 탄젠셜 방향은 mg 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ma인데, a 탄젠셜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2차원 운동이니까 L 곱하기 뭐로 나왔냐? L 곱하기 알파 각가속도가 되겠죠. 아니면은 L 곱하기 세타의 2번 미분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 식은 운동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은 mg 사인 세타 더하기 앞에, 얘는 가속도니까 앞에 m도 붙어 있어야죠. m 곱하기 L 세타 더블 다시 0이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세타가 작은 값이라면은 세타랑 사인 세타 같다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걸 다 풀면은 mg 세타 더하기 m l 세타 더블 다시 0이 되고, 그러면 m은 똑같으니까 날려버리면 얘 뭐가 돼요? 앞에서 봤던, 없어졌네? 이 시계랑 구성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솔루션도 똑같아요.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진자 운동의 해석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스프링 힘 대신에 우리는 뭘로 가지고 있다? 중력을 가지고 얘가 알아서 움직이는 주기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에 대한 해석까지 했죠. 19.1c는 요 가정이 없고 세타가 충분히 큰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냐에 대한 건데, 그거는 손으로 못 풀어요. 솔루션 못 구하고 컴퓨터로 수치 해석해서 한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우리 수업에서. 그래도 요거는 어떻게 한다? 식을 구했을 때 걔가 앞에 물리 현상이 같다는 건 아니에요. 식의 구성이 제차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앞에 스프링이랑 똑같구나, 따라서 해도 똑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9.2랑 3은 별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넘어가고 19.4하고 19.5 시간 되는 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근데 우리 수업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